지난 시간에 요 타이어 배열을 이용해서 타이어 객체를 어, 관리하는 코드로 작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배열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면 그 객체를 찍어낼 때 사용했던 그 클래스 있죠. 그 클래스 타입으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그 상위 클래스를 이제 상속받아 가지고 이제 하위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했다. 그러면 그 하위 클래스의 객체는 상위 클래스의 참조 변수에 대비됩니다. 그러니까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요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조금 지나면 또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서 또 이렇게 싹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응할 때까지 계속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교재 320페이지죠. 319페이지, 20페이지 걸쳐 있는 예제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321페이지 우리 교재 보면 이제 매개 변수의 다형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도 타입을 가지죠. 그래서 매개 변수 타입을 기본 재령을 쓸 수도 있고 스트링 타입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선호한 그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매개 변수 값으로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타입을 우리가 선언한 클래스 타입으로 지정을 해 줄 수 있고, 거기에서 그 매개 변수 타입의 하위 클래스 타입의 객체도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받을 수 있다. 자동 형변환 이제 설명 들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매개 변수 다형성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321페이지에 매개 변수 다형성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그 설명 한번 보고 갈게요. 그 321페이지 한 4줄 정도 되는데 7.7.4 매개 변수 다형성이라고 해서요. 자동 타입 변화는 해서 이거 설명 나오죠. 필드의 값을 대입할 때에도 발생하지만 필드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할 때 자동형 변환 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메소드를 호출할 때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메소드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의 이제 타입과 동일한 매개 값을 지정하는 것이 정석인데, 매개 값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의 자식 타입의 객체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다형성이죠.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고요. 요 드라이버 클래스 안에 밑에 이제 박스에 보시면은 드라이브라는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드라이브라는 이제 메소드의 매개 변수 값으로 타입이 비클이고, 그죠? 비클이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를 가집니다. 그래서 요 비클이라는 매개 변수에 당연히 비클 객체에 던져줄 수가 있는데, 비클을 상속받아서 만든 뭐 버스라든지 택시, 이런 이제 자식 클래스의 객체도 이 매개 변수 값으로 던져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블락에 보시면 드라이버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클 객체 생성한 다음에 드라이버 객체에 드라이브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비클 객체를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321페이지 하단에 그 그림을 보시면은 그 버스라는 클래스는 비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자식 클래스죠.
그래서 이 버스 클래스의 자식 이제 클래스 이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 드라이버 객체에 드라이브 매개 변수 값으로 이 객체 버스 객체를 던져주게 되면 자동 형변환이 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설명이 321페이지 하단까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322페이지 상단에 예,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첫 번째 박스에 이렇게 보시면은 버스라는 비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자식 클래스죠. 그래서 이 버스라는 자식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해서 자 비클 타입의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던져주게 되면 자동 현반환이 일어난다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도 같이 볼게요. 주말 쉬고 또 오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들었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가물가물할 수도 있으니까 322페이지에 그 첫 번째 박스 밑에 그래서 뭐 우리는 부터 해서 쭉 돼 있는데 매개 변수의 타입이 클래스일 경우에 자 해당 클래스 객체뿐 아니라 자식 객체까지 매개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개 값으로 자 어떤 자식 객체가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메소드의 실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매개 변수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식 객체가 부모 객체의 메소드를 재정의 그러니까 오버라이딩을 했을 경우에 메소드 내부에서 오버라이딩된 메소드를 호촉함으로써 메소드의 실행 결과는 다양해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박스에 자 비이클 클래스 타입의 비이클 참조 변수에다가 비이클 객체를 던져주면 비이클 객체의 런 메소드를 호출하겠지만 자 비이클 요 참조 변수에다가 참조 변수란다 매개 변수에다가 뭐 버스라는 자식 클래스 객체를 던져주게 되면 그 자식 클래스 객체 그러니까 이제 비이클 타입으로 자동 현반환이 되고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비이클 런이 있는데 자 이 이제 버스 자식 클래스 객체를 이렇게 던져줘도 이제 자동 현반이 돼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식 객체가 재정의한 어떤 메소드가 있으면 버스에서 재정의 비이클에서 물려받은 메소드 중에서 재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실행했을 때 재정의한 메소드가 이제 실행이 된다. 그런 이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가 지금 보면은 322페이지에 비이클 그다음에 323페이지에 드라이버 그다음에 버스, 택시 그리고 드라이버 이그젬플까지 해서 지금 자바 파일이 1개, 2개, 3개, 4개, 5개죠. 요거는 뭐 소스가 그렇게 길진 않은데 5개의 이제 이 클래스가 한 세트로 이제 예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스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작업했던 내용들은 편집창에 있던 내용은 일단 닫아버리고요. 요 7장에 자 패키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7.7.4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패키지를요 자 새로 하나 만들게요. 여기 보니까 07, 07B, 07C까지 있는데 자 이번 패키지는 com.java.section 07D라고 패키지를 만들고 요 5개의 클래스를 작성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우클릭 요 패키지 만드실 때 소스에서 우클릭해서 뉴 한 다음에 자 com.java.section 07D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요 패키지에서 우클릭해서 뉴
패키지 들어가시면 요 이름이 그대로 예, 자바 패키지 대화 상자의 네임 항목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07C 예, 섹션 07C라고 이렇게 이제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G를 지우고 그냥 D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다 타이핑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예, 패키지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예, src 소스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예, 패키지 만드셔도 됩니다. com.java. 자, 섹션 sec07d 예, 패키지 하나 작성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만들었고요. 자, 제일 먼저 그 부모 클래스 자, 비클이라는 클래스 부모 클래스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스 코드가 짧으니까 예. 자, 그렇게 예, 시간은 안 걸립니다. 예, 클래스 작성하시는데 이름이 예, 비클이죠. 예. 자, 비클 주시고요. 예, 요거는 예, 그 메인 메소드가 없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비클 클래스 안에 지금 이제 run이라는 메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필드 없고요. 생성자도 디폴트 생성자 그냥 쓰는 거죠. 예, 생성자 예, 따로 이렇게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어 줄 거고 자, 여기 안에다가 예, 메소드 자, public void 자, run 해서 예, 접근 제한자는 public 리턴 타입은 void입니다. 리턴 값은 없고요. 자, run이라는 매개 변수 값이 없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력문으로 자, system.out. println 해서 자, 차량이 달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한 줄 자, run이라는 예, 요 메소드를 실행하면 차량이 달립니다. vehicle 클래스의 run 메소드는 차량이 달립니다라고 예, 콘솔 창에 출력을 해주는 메소드입니다. 자, 예.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보시면 뭐 드라이버도 있고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는데 일단 드라이버 하기 전에요. 요 그 비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자식 클래스. 예. 그 버스하고 택시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죠. 예. 비클이 자식 클래스입니다. 버스하고 택시부터 먼저 만들어 줄게요. 예. 그래서 여기 자, 우클릭하고 new 클래스에서 먼저 버스 클래스부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버스 클래스 자, 비클 클래스부터 상속받아야 되죠. x 텐지 하고 그 다음에 비클 자, 이렇게 하면 예, 익스텐즈 뒤에는 부모 클래스를 지정해 줘야 된다 했습니다. 비클이 가지고 있는 멤버를 예, 이렇게 물려받죠. 그래서 뭐 비클에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예, 런 메소드 요거 물려받겠네요. 그래서 요 비클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런 메소드를 이제 물려받는데 요 이제 그 버스 자, 요 버스 안에 코드를 이제 보시면은 버스 클래스 안에 오버라이드라고 있는데 이게 어노테이션이죠. 예, 요 어노테이션이 있다는 얘기는 부모 클래스로부터 자, 상속받은 이 버스가 예, 자식입니다. 그죠? 비클이라는 부모 클래스부터 상속받은 그 런이라는 그 메소드를요. 오버라이딩을 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요거를 이제 컴파일러한테 알려주고 예. 오버라이딩 할 때 메소드 이름이라든지 뭔가 이제 철자가 이렇게 다르게 써졌으면 이걸 이제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단축키 하나 외울게요. 자, 부모로부터 이렇게 익스텐즈 부모 클래스 해서
이렇게 이제 상속을 받아서 자식 클래스 만드실 때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오버라이딩 대상 메소드를 띄워주는 방법이 있어요. 예,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 누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여기에 자, 런이라는 메소드 보이시죠? 여기에 오버라이드 메소드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비클이라는 부모 클래스를 오버라이딩. 자,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 런을 오버라이딩 하겠다는 거죠. 예, 선택해 주시면은 코드가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자, 자동으로 이렇게 자, add override 다음에 public void run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주석 들어가고요. super.run이라고 코드가 들어가는데 자, 요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 요 부분은 필요 없어서 자, 부모가 가지고 있는 run을 상속으로 받는데 이 run이라는 메소드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덮어쓰기 한다는 거죠. 예, 오버라이딩을 그러니까 메소드 재정의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거. 어떤 식으로? 자, 보면 이제 출력문입니다. 예, system.out. println 해서 자, 버스 클래스의 run을 실행시키면 자, 버스가 달립니다라고 실행이 됩니다. 이게 콘솔 창에 이렇게 문자를 출력하는 거죠. 예. 원래는 vehicle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run 메소드는요, 차량이 달립니다라는 요 문자를 출력하는 메소드였어요. 그런데 자, 버스 클래스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차량이 달립니다라고 메시지가 줄 때는 run 메소드를 그대로 쓰지 않고 오버라이딩을 했어요, 지금. 예. 메소드 재정의를 한 거죠. 동일한 이름의 run 메소드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그죠? 예, 덮어쓰기를 한 거예요, 오버라이딩. 그래서 버스가 달립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vehicle 자, 클래스 부모 클래스를 사용해서요. 자, 버스를 만들었는데 택시도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택시. 자, 택시도 밑에 아래쪽에 형식이 똑같죠? 그래서 패키지에서 new 클래스 들어가셔서 택시 클래스 자, 만들어 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extends 그래서 vehicle 자, 이렇게 해서 부모 클래스 vehicle로부터 상속받아서 택시 클래스를 만들겠다. 자, 그리고 자, 코드를 보니까 이것도 run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그죠? 메소드 재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단축키 아까 알려드렸던 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멤버 자동으로 목록 띄우는 거는 컨트롤 스페이스 보시면 여기에 run 있죠. 그죠? run 자, 이 run 외에 이상한데요. 비이클 안에는 뭐 이런 거 다른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게 있나요? 하는데 요거는 그 이제 이제 자바에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면요 자동으로 상속을 이렇게 오브젝트라는 클래스 조상님 클래스가 있어요. 조상님 클래스로부터 자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명시해 주지 않더라도 조상 클래스에 있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오브젝트라는 이름 클래스가 있어요. 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는데 그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 받은 메소드하고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우리는 요 vehicle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run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 거기 때문에 run을 선택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요 자동 생성된 코드 중에 run 메소드 블럭 안에 있는 거는 필요 없죠. 지우고 똑같이 자, 지금 택시라는 자식 클래스에서 run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는 따르게 실행되도록 오버라이딩 해야 됩니다. system.out.println
프린트 ln에서 메시지가 택시가 달립니다라고 문자열을 택시가 달립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죠. 자, 그러면 뭐 여기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요 이제 패키지 하나 만들고요. 자, 비이클 클래스 만드는데, 비이클 클래스는 런이라는 메소드, 자, 여기 이제 선언해 줄 때 요 런 메소드로 호출했을 때 차량이 달립니다라는 게 실행이 되는 거고, 자, 버스는 비이클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자, 런이라는 메소드를 새로 이렇게 재정의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비이클이 가지고 있는 이 런 메소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버스 클래스에서는 이 런을 오버라이딩 메소드 재정의하죠. 어떻게? 런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차량이 달립니다, 이걸 실행하는 게 아니라 버스가 달립니다로 재정의해서 실행합니다. 그죠? 그리고 택시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자, 버스처럼 비클 클래스부터 상속을 받아서, 자, 자식 클래스로 택시 클래스를 만드는데, 비클 클래스가 가지고 있던 런 메소드를 그대로 쓰지 않고 이걸 이제 재정의해서 다시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택시 자식 클래스니까 택시 자식 클래스에 런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는 택시가 달립니다 라고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택시하고 뭐 지금 비클, 다음에 택시, 버스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다 탈 거잖아요, 그죠? 탈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이 탈 것을 운전하는 운전사,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버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23페이지 최고 위에 이제 상단에 있죠. 그래서 요렇게 클래스를 하나둘 같은 패키지에 드라이버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이것도 메인 메소드가 없는 라이브러리 클래스 형태로 작성을 할 거고요. 자, 요 드라이버라는 클래스 안에는 자, 어떤 메소드가 있냐, public void drive 해서요. 자, public void drive,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자, 매개 변수 하나를 가지는데 비클 타입의 매개 변수 비클을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비클 타입의 매개 변수에 받은 것을 자, 어떻게 유용하냐면, 자, 비클이 참조 변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비클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달받은 매개 변수에 전달받은 객체 주소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비클 점 하면 객체를 접근해서, 여기 전달받은 객체를 접근해서, 자, run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자, 됐으면 이제 실행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클래스 이름은 드라이버 이그젬플이니까 요 드라이버 요 클래스 이름 좀 복사해 놨다가 요 패키지 그래서 우클릭 뉴 클래스 그래서 드라이버 이그젬플 자 해주고요. public state void main 메소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클래스니까.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요 메인 메소드 블럭 안에 자, 앞에서 만든 vehicle 클래스도 있고 버스 클래스도 있고 택시 클래스도 있고 드라이버 클래스도 있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메인 메소드 첫 번째 줄에 보면 드라이버 객체를 만들죠. 드라이버 참조 변수에다가 new 해서 드라이버 객체 자 디폴트 생성자 여기서 드라이버 객체를 일단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버스 자 객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new 해서 버스 그리고 택시 객체도 만들어요. 그래서 자 드라이버 객체와 버스 택시 객체를 만들었는데 뭐 비이클 객체는 따로 안 만듭니다. 그죠? 자식 클래스의 객체만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드라이버 객체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죠. 자, 이때 이 드라이브 메소드에 자, 비이클 타입의 객체를 던져줘야 되는데 여기에 비이클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 객체도 던져줄 수 있습니다. 버스하고 택시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버스 객체 자, 버스 객체를 던져주고요. 다음에 드라이버 점 드라이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택시 자 객체를 이렇게 던져줍니다. 택시 객체, 버스 객체를 던져준다는 얘기는 여기 참조 변수니까 요 참조하고 있는 이 객체, 버스 객체와 택시 객체의 주소 있죠, 주소 주소 값을 던져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은 다 됐고요. 요걸 이제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 컨트롤 F11 해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똑같은 드라이버 객체의 드라이버라는 메소드를 똑같은 메소드를 실행하고 있죠. 그런데 실행 결과는 달라져요. 자, 드라이브에 버스 객체를 넣으면 버스에 런이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버스가 달립니다. 그렇게 이제 실행이 됐고요. 자, 버스를 보면 런 의미는 버스가 달립니다죠. 그 다음에 자, 드라이브에 택시 객체를 던져주면 요 택시 객체의 런 메소드는 자, 지금 택시가 달립니다 라고 오버라이딩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가 택시가 달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스 코드는 여기까지인데 원래는 이제 요 그 드라이버 객체의 드라이브 메소드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드라이브 보면 비이클 타입의 비이클을 받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자 다형성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비이클 타입이니까 드라이브는 비이클 타입 객체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이클 자, 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던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량이 달립니다 라고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좀 추가를 해보면 요 위에다가 비이클 타입의
예, 이렇게 비클 클래스가 있으니까 비클 개체도 생성해서요. 버스, 택시 이거 호출하기 전에 뭐 한 줄 더 추가해서 비클도 한번 출력해 보자는 거죠. 드라이브에다가 원래 요 비클 타입의 객체를 던져 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클 이렇게 던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클 던지면 뭐 하시면 될까요? 차량이 달립니다. 요 메소드가 실행이 되겠죠. 런 메소드가. 그래서 저장하고 다시 실행을 했을 때 컨트롤 F11. 원래 부모 비클 클래스는 런 메소드 실행했을 때 차량이 달립니다인데, 예. 각각 이제 버스 자식 클래스와 택시 자식 클래스는 런 메소드를 버스가 달립니다와 택시 달립니다 오버라이딩을 한 거죠. 예, 오버라이딩. 예. 오버라이딩을 해서 메소드 재정의를 해서 다르게 실행되도록 한 거죠.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메소드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메소드 이름은 그대로 쓰되 실행 결과는 다르게. 자, 여기 이제 여기서 또 그 부모 타입 비클이죠. 예. 여기 이제 드라이버에 보면 이게 이제 요 비클이 이제 부모고 그죠? 택시와 버스가 자식인데 부모 타입의 매개 변수에다가 이렇게 자식 타입의 객체를 이렇게 던져주면 요 자식 타입의 그 객체가 부모 타입으로 자동 형변환이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 이제 메소드를 런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다른 결과를 다른 기능을 실행하는 거죠, 그죠? 예, 똑같은 런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하지만 다른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국 타이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노우 타이어 한국 타이어 꽂으면은 눈길에 강하고 예, 또 뭐 그래서 또 금호 타이어 거를 이제 꽂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연비가 좋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기능이 좀 다르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버스를 이렇게 개체로 넣었을 때는 버스가 달립니다. 택시를 개체로 넣었을 때는 택시가 달립니다. 다르게 이제 실행되는. 예, 여기까지 이제 매개 변수의 다양성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324페이지에 있는 예제까지 해보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324페이지에 보면 이제 7.7.5 해서요. 강제 타입 변환, 캐스팅. 여기서 이제 강제 타입 변환은 클래스 우리가 선호해 놓은 이제 클래스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있으면 예. 부모 클래스를 이제 자식 클래스로 강제적으로 이제 타입 변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거는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모 클래스는 이전에 원래 자식 클래스 타입이었는데 부모 클래스로 예, 프로모션 자동 현변환 예, 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이런 이제 강제 타입 변환 캐스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드린 거라서 조금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324페이지에 그 이제 박스 보시면 이제 자식 클래스 변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참조 변수가 되겠죠. 자식 클래스의 참조 변수가 있고 캐스팅을 할 때 자식 클래스 타입을 소괄로에 지정하고 뒤에 이제 부모 클래스 타입을 적어줍니다. 자, 이때 이 부모 클래스 타입은 자식 타입이 이전에 자식 타입이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이제 한번 바뀐 거예요. 바뀐 거를 원래대로 이렇게 자식으로 자식이 부모 타입으로 바뀌었는데 예, 요 자식이 부모 타입으로 바뀐 거를 가지고 원래대로 부모 타입을 자식으로 이제 바꾸는 요거는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예, 강제 타입 변환 캐스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 캐스팅이 가능한 건 아니고 자, 캐스팅할 대상이 이전에 프로모션 되어 있던 거, 자동 현변 되어 있던 거는 캐스팅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325페이지까지 그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325페이지 이제 상단에 여기 이제 그림에
그 자식 클래스 타입 이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이제 자동 변환 이렇게 됐을 때 그 박스 3개가 있는데요. 그 화살표에 XX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필드 2와 메소드 3은 그 자식, 그러니까 페어런트 클래스가 있고 차일드 클래스가 있으면 차일드 클래스에 지금 이제 작성이 된 거죠. 근데 요 부분은 자동 형변환, 그러니까 자식 타입에서 부모 타입으로 형변환이 됐을 때는 자식 타입에서 추가적으로 선언한 이 필드나 메소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죠. 불가능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가 325페이지에 페어런트, 차일드, 이어서 차일드 이그젠플 요 세 개가 한 세트거든요. 예제가. 그래서 우리 지금 요 패키지에 페어런트, 차일드 뭐 이렇게 중복되는 클래스명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바로 이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요 편집창에 있던 거 close all 다 닫아버리고요. 자, 먼저 페어런트 클래스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어런트 클래스를 요 패키지에다가 자, 작성을 하는데, 자, 이렇게 메소드가 없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로 작성을 하시고, 안에 내용은 그냥 빨리 작성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그 public string field 1 해서요. 스트링 타입의 필드 1 만들어주고, 생성자는 따로 없습니다. 그죠? 디폴트 생성자 쓸 거고, 메소드 1과 메소드 2 해서 메소드 2개를 이제 퍼블릭 접근 제한자 쓰고요. 리턴 타입은 보이드예요. 리턴 값은 없고요. 매개 변수도 없어요. 메소드 1을 호출했을 때는 페어런트 현재 클래스 이름 이렇게 페어런트 나오고요. 요 페어런트 클래스에 메소드 1을 호출했다 하는 문자열을 콘솔 창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메소드 2는 페어런트 다시 메소드 2라는 요 문자열을 현재 요 페어런트 클래스의 메소드 2 메소드 페어런트 클래스의 메소드 2라는 메소드로 지금 호출했다 하는 것을 이제 화면에다가 콘솔 창에다가 문자열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먼저 페어런트 클래스를 작성을 하고, 요 페어런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일드 클래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똑같은 패키지에서 우클릭 뉴 클래스 해서 차일드 클래스명 주고, 이것도 라이브러리 클래스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요 차일드 클래스는 지금 페어런트 클래스부터 상속받아서 요 페어런트가 가지고 있는 필드 1과 메소드 1, 2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상속받기 위해서 extends 자, 요 키워드를 붙이고요. 페어런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필드 1과 메소드 1, 2를 상속 받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필드 2를 만들어주고 선언해줬습니다. 그죠? 스트링 타입의 필드 1을 추가해주고 또 추가적으로 자 차일드 클래스에서는 메소드 3을 추가해줬습니다. 그러면 차일드 클래스에는 필드 1, 2, 그 다음에 메소드 1, 2, 3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필드 1과 메소드 1, 2는 부모 패런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그런 이제 멤버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이제 실행 클래스를 만드는데 요 차일드 클래스를 이제 사용해서 실행하는 child example 클래스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child 이름을 해서 패키지 클래스 새로 생성하고 child example 그래서 자, 실행 클래스니까 public state void main 넣어 주셔야 되죠. 자, 안에 요 코드는 자,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child example 실행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 메소드에 parent 클래스의 객체를 먼저 자, 작성을 지금 parent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를 만들고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대입을 하는데 자, 지금 보니까 parent 클래스의 객체가 아니고 child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해서 대입을 하고 있죠. 자, 이거 가능합니다. 그죠? 이 child 클래스는 parent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부모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고 이때 자동 형반환이 일어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자, 요 parent 요 참조 변수 안에는 child 객체가 들어가 있죠. child 객체에 요 그 객체가 parent 요 참조 변수에 이제 들어가 있고 요 객체에 이제 field 1을 접근해서 상속받은 거죠. 데이터 1이라는 값을 집어넣고요. 메소드 1과 메소드 2를 실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밑에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child 타입인데 child 클래스 타입의 객체인데 페어런트에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는 자동 현변환을 이제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제 페어런트 참조 변수 자동 현변환 되어 있으면 이걸 거꾸로 원래대로 자식 클래스의 그 객체로 형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페어런트 참조 변수 자, 요 페어런트 타입이죠. 타입의 객체를 자, child 타입의 객체로 캐스팅 해라. 형변해라. 강제 형변해라. 해서 이렇게 child 타입의 객체로 만들어서 요 child 클래스 타입의 child 참조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죠. 여기서는 자동 형 변환이 일어났고요. 여기서는 강제 형 변환 캐스팅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요 차일드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 2에 yyy라는 문자를 넣어주고 차일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3을 실행했습니다. 자, 일단 저장하고요. 실행을 했을 때 컨트롤 F11 했을 때 자, 이렇게 자, 요 부분 잘 실행되는 거 보시죠. 요 페일런트의 메소드 1 잘 실행이 됐고요.
이 부분 필드 1에 데이터 1이라는 값을 넣는 것도 잘 실행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페어런트 다시 메소드 2, 자, 이 부분도 이상 없이 잘 실행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아래쪽에 child 메소드 3, 예, 이 부분도 예, 잘 실행이 됐죠. 이렇게.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은 주석 처리되는데요.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field 2와 메소드 3은 요 child 여기 있죠, 그죠? child 자식 클래스에 이렇게 추가된 field와 메소드 멤버입니다. 근데 얘는 왜 못 쓰느냐? 자, 자식 객체일 때는 얘를 쓸 수가 있지만 얘가 부모 타입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부모 타입, 페어런트 타입에 가지고 있는 필드와 메소드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타입, 자식 클래스 에서 선언되어 있는 그 필드와 메소드는 부모 타입으로 형변환 됐을 때 자식 타입일 때 추가된 그 부모한테 상속받은 거 말고, 예, 자식 타입에서 더 추가된 필드와 메소드는 부모 타입으로 바뀌면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예, 여기 선언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이 부분에 주석을 잠시 풀어서요. 예, 풀어서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뜨죠. 예, 그래서 오른 메시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Field 2 cannot be resolved or is not a field 이렇게, 예,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오른 메시지 이렇게 뜹니다. 메소드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메소드 3 이제 undefined for type parent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자식 그 타입이 부모 타입으로 바뀌면서 자식 타입이 가지고 있던 자식 타입에 선언되어 있던 필드하고 메소드를 접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뜨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원래 요 차일드 객체가 가지고 있던 메소드를 실행하려면 강제 원래대로, 예, 페어런트 타입을, 예, 다시 차일드 타입으로, 예, 강제 형변해내서, 예, 이렇게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예, 자, 강제 타입 변환, 클래스 간의 강제 타입 변환, 이제 우리 교재 324페이지, 326페이지,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